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슬라럼 연구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중심 이동, 체중 이동에 관련된 우선 그러면은 한 가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콤보라고 하는 기술을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이 기술을 이제 앞넬슨이랑 백넬슨의 연결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도 맞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3콤보를 하실 때 앞크로스를 들어갔다가 사이드로 연결하는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네. 이해하실 때 좀 덜 헷갈리십니다. 특히나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왜냐면 동작 자체를 앞넬슨이랑 백넬슨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시작부터 여기서부터 사이드로 바꾸셔서 오히려 더 불편한 자세로 더 오래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동작을 제가 A번, B번으로 보여드리면, 우선 잘못된 동작은 크로스를 가서 두 번째 콤부터 사이드를 두 번 하고 백크로스라는 동작, 이게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동작은 크로스를 가서 항아리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지나가는 동작. 예, 맞습니다. 이 차이가 이글 자세를 두 콘을 통과하냐 한 콘을 통과하냐 차이긴 한데, 네. 콤보를 하실 때 보면은 그 동작 한 개로 동작 자체 그 두 개의 차이가 되게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 동작을 할 때도 좀 더 불편하게 들어가게 돼서, 특히나 이런 동작을 하실 때 여기서 들어가실 때도 그 동작 때문에 좀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단순하게 앞크로스를 크로스 항아리 그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크로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네네. 앞크로스를 제가 한번 다시, 앞크로스 항아리, 앞크로스 항아리, 거기서 멈추시고 사이드, 그 다음에 백크로스. 예, 이게 3콤보의 이제 기본적인 궤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응용해서 콤보에 들어가실 때 앞크로스 항아리 사이드 하시고, 왼발에 체중을 실으시고 왼발 백스네이크,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로 바꾸셔서 반대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크로스, 항아리, 사이드, 중앙. 예, 맞습니다.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예, 거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공깃밥이라던가 3,000원, 네. 4,500원, 5,000원, 7,000원, 만원까지 다 나뉘는 부분인데, 사실상 뭐 영상을 보시면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다시피 그 가격대를 나눈 것 자체가 이 기술만을 위해서 네네. 나눈 거라서, 그 슬라럼 연구소를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규환님이랑 저랑 비슷한 시기에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저도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는 저 또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좀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재미로라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콤보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콤보긴 합니다. 네. 10년도 훨씬 더 된 콤보인데, 여기서 원하시는 그 동작이 그러면은 공깃밥인가요? 아니면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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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반이 들어가는. 그러면은 3,000원부터 이제 나이도 갑자기 확 올라가긴 하지만, 네. 일단 동작만 시연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작만 스프레드로 들어오셔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다시 아웃사이드. 오른발 기준입니다. 오른발 기준. 이 동작을 사실상 복잡하게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훨씬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긴 한데, 네. 단순하게 설명만 드리면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예. 여기서 예. 아웃, 인.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들어가자면, 골반이 이미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푸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동작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으로 보여드리자면, 골반이 지금 이 상태로 시작을 해서 한번 다리를 펼쳐주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골반의 위치가 변형이 되는데, 두 번째 콘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기현님께서 하실 때 시작하고 두 번째 콘 들어가면서 바로 바뀌셨어요. 이미 다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푸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이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유지,
앞으로 발을 유지하고 있고 아웃사이드로 버티고 있는 거. 이 동작을 수행하면서도 그 다리가 가는 그 궤적을 상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안정감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골반의 그 모양을 보시면 여기까지 유지, 그 다음에 전환 해주시면 골반이 예, 아직은 괜찮죠?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왼쪽이 나와 있고 상태에서 유지, 여기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 궤적으로 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일단은 골반도 신경 써야 되는군요. 예, 사실 슬라롬 동작을 하시면서 그러한 착시 효과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원풋을 한다던가 뭐 백힐링을 한다던가 그런 동작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뭐 무릎이라던가 스케이트를 이렇게 찬다던가 뭐 와이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발을 찬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여지는 거랑 그 수행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동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백원풋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계추처럼 이렇게 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은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고 하시면은 나중 가서도 훨씬 더 빠른 습득을, 기술 습득을 이뤄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슬라롬 연구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만약에 드리자면 그 사실상 20년 넘게 슬라롬을 해왔지만 인라인 스케이트 혹은 슬라롬에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파고들었던 분들은 아직까지 안 계셨습니다. 그러한 동기를 제가 발견한 계기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슬라롬을 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설명인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명이란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정확한 표현이라던가 정확한 기준이 없고 대신에 뭔가 추상적인 설명들로 아직까지도 이제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서 전체적인 슬라롬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쳐 보고자,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높은 눈높이로 슬라롬을 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일반인 분들도 그런 거를 다 한 개씩 찾아보실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슬라롬 연구소를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일반인 분들이나 뭐 구독자 분들이랑도 되게 좀 슬라롬에 관해서 심도 깊은 그런 내용의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슬라롬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일반 스케이트 시작하시는 분들은 슬라롬을 잘 모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레이싱이라던가 아니면 그나마 어그레시브 같은 거 그 정도는 이제 보이니까 아는데, 슬라롬은 인구가 너무 적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저도 지금 리턴TV로 계속 슬라롬을 알리려고 하고 있고, 따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뭐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슬라롬을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나중에 슬라롬도 어그레시브 이상으로 이제 좀 많이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좀 있어요. 슬라롬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되게 유연하잖아요. 네, 그게 계속 슬라롬 자세를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연해진 건지 아니면 따로 스트레칭이라든가 그런 걸 하시는지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질문도 되게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착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게, 기아님께서도 그 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추시는 걸로 좀 했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웨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7가지 동작으로 나뉘어서 하는 각각의 세부 동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작들 연결해서 하면 되게 뱀처럼 부드러워 보이는데 사실상은 탁탁 끊어진 동작들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슬라롬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제 그런 세부 동작들을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드럽고 유연해 보인다, 발목이 막 흐물흐물 거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 발목이나 뭐 그런 관절이 유연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뻣뻣하신 분들도 슬라롬을 통해서 충분히 유연해 보일 수 있게끔 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시였다. 예, 속으셨습니다. 슬라롬을 잘하게 되면 유연해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슬라롬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는데,
110mm나 100mm짜리 3륜으로도 슬라럼을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 그 저희 정비 장교님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도 처음에 질문을 해주셨던 게 어떤 스케이트를 사야 되느냐, 슬라럼 하기 위해서 그 용을 사야 되냐 혹은 다른 걸 사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상 그때 저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그 차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집 앞에 마트를 나가는 건데 9.5톤 큰 트럭을 가지고도 분명히 나갈 수는 있지만 작은 차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0mm, 125mm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동작들은 바나나 세팅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웬만한 기술들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더 효율적인 슬라럼을 위해서는 슬라럼에 관련된 스케이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 네네.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사실상 뭐 큰 힐러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확실하게 들으니까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마지막으로 슬라럼 연구소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럼 연구소를 만들게 된 이유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슬라럼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콘텐츠들은 원리나 기본 개념에 속한 지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가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종종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저는 차근차근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리나 개념들이 일상생활에서 혹은 저희 슬라럼 선수들이 하는 그런 동작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그 사이사이를 제가 최대한 열심히 이해하기 쉽도록 채워가면서 연결을 시켜 드리려고 계획 중이고 있으니까 슬라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러 오시고 많이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턴TV의 기환, 슬라럼 연구소의 성진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도 콜라보를 처음이라 이거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